B동 111호랑 112호 또 관리비를 안 냈네. 벌써 3년이 다 돼가는데. 아이 참, 소송이라도 해야 되나. 박 회장님 소식 들으셨습니까? 무슨 소식요? B동 111호랑 112호를 로이역 건축사무소라는 곳에서 샀다고 합니다. 그래요? 아유, 안녕하세요. 네,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왔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제가 입주자 대표 회장을 맡고 있는데 이 호실이 몇 년째 계속 관리비가 체납된 상태거든요. 알고 계시죠? 얼핏 들은 것 같네요. 미납 관리비 채무는 상가 소유주가 바뀌어도 승계되는 거 아실 테니까 관리비 밀리지 말고 꼭 납부해 주세요. 이 사무실 관련문은 이 친구 담당이니까 이야기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럼 약속이 있어서. 자세한 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예. 회장님, 이 B동 111호랑 112호 관리비 또 미납됐습니다. 또요? 얼마나 밀렸습니까? 7월부터 밀려서 미납 관리비가 1,800만 원입니다. 처음 들어와서 1년 정도는 잘 내더니. 그 호실은 맨날 왜 그렇지? 전에 소유자들은 얼마나 밀렸습니까? 이 건축사무소가 들어오기 전부터 밀린 것만 해도 7천이나 됩니다. 아파트 관리비가 이렇게 밀리면 예산 집행하는데 영향을 받는데. 몇 번이나 독촉하고 내용 증명도 보내봤는데 계속 묵묵부답입니다. 이대로 그냥 둘 순 없죠. 다른 선량한 소유자들을 위해서라도 칼을 빼드려야겠습니다. 대표님, 소장이 왔습니다. 소장이요? 미납된 관리비가 얼마입니까? 한 1,800만 원 정도 되고요. 저희가 들어오기 전에 체납된 건 한 7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 7천이요? 이 관리비 내다가 등골이겠네. 어떻게 할까요, 대표님? 아니, 뭘 어떻게 해요? 관리비로 생돈 1억 나가게 생겼는데. 일단 모른 척 하세요, 부대리는. 네. 소송에도 B동 111호, 112호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침 1심 법원에서도 저희의 손을 들어주었고요. 회장님 이제 한시름 났네요. 이 상가 소유주가 바뀌어도 미납관리비 채무는 승계된다. 이렇게 판결까지 받았으니까 이제 111호도 어떻게 못할 겁니다. 그렇죠. 잠시만요. 네? 네? 알겠습니다. 회장님, 저쪽에서 항소했답니다. 와, 진짜 끝까지 가보자는 거네요. 우리도 단단히 준비합시다. 네. 항소심에서는 전세가 역전됐고 저희는 충격적인 패소를 맞았습니다. 생각할수록 열받네. 무슨 판결이. 저희가 주상복합 건물이라 그렇다잖아요. 그러니까 입주자 대표 회의는 주택 관리는 되는데 상가 관리까지 하려면 별도의 규약이 있어야 되고 동의도 받아야 한다는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간담회에서 설명을 잘 하셔야 우리 권한을 되찾을 수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여기 앉으시면 돼요. 네, 앉으세요. 아이고, 네, 로이어 주상복합 주민 상가 소유자 여러분들 어서 오십시오. 네, 저희가 오늘 간담회를 마련한 건 관리규약 개정권 때문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상가까지 관리를 했는데 이걸 관리규약을 명문화해야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동의를 여러분들에게 받으려고 하는데요.
마침 주택관리업자 선정도 새롭게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함께 동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비동 건축사무소 상가관리 담당자분. 네. 설명 잘 들으셨죠? 네. 관리구약 개정에 꼭 동의 좀 해주세요. 이 주택관리업자 선정 상가 입주민 동의서에 사인하시면 됩니다. 보시고 모르는 부분 있으면 질문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관리비를 안 냈다고요? 동의서까지 써놓고는. 네, 이 새로운 약정이 체결됐다고 했는데도 납부를 거부 중입니다. 안 되겠구만. 제대로 본때를 보여줘야겠어요. 다시 소송합시다. 이번에는 관리규약도 개정했고 동의서도 받아뒀으니까 분명히 우리가 승소할 겁니다. 네, 회장님. 진짜 해도 너무하다. 어? 네, 주상복합 건물에서 지금 상가 관리비 납부를 두고 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렇죠. 제 월급 빼고는 다 오르는 이 고물가 시대에 관리비 사실 이것도 굉장히 분쟁이 좀 심한 부분입니다. 네. 오늘 이 관리비 분쟁에 대해서 좀 시원하게 해결책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지금 여러 가지 쟁점이 얽혀 있는 다소 복합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사건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임태란 변호사님, 정확하게 어떤 사건인가요? 네, 아파트와 상가가 같이 있는 주상복합 건물에서 생긴 일입니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상가 소유주에게 관리비를 내라라고 했는데 상가 소유주가 당신들이 무슨 권한으로 우리에게 관리비를 받느냐라면서 버티고 이에 소송까지 가게 된 사건입니다. 이게 주상복합 건물이라는 그런 특수성 때문에 생긴 부분 같은데요. 자, 이게 원래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상가까지 다 관리를 하는 건가요? 어떤가요?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예. 법적으로는 다릅니다. 입주자 대표회의는 말 그대로 아파트 입주자들의 대표 기구입니다. 법에서는 복리시설 중 일반인에게 분양된 상가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관리 주체의 관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입주자 대표회의가 상가를 당연히 관리할 권한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드라마상에 봤을 때 입주자 대표회의가 첫 번째 소송에서 이렇게 패소를 한 게 다 그 이유 때문이네요. 예, 맞습니다. 법원은 입주자 대표회의가 상가를 관리하고 관리비를 징수하기로 하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상가에 대한 관리비 부과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자,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안 된다. 자, 별도의 약정이라는 게 이제 어떤 건지 궁금한데 이건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네, 어렵게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와 상가 소유주가 우리가 당신들 상가를 관리해 줄 테니 당신들은 우리에게 관리비를 내시오라는 내용에 대해 서로 합의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합의는 관리 규약을 개정하는 방법도 있고 드라마에서처럼 개별적으로 동의서를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상가 소유자의 동의가 있었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것인데 상가 입장에서도 본인들이 모든 관리를 하면 결코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 앞선 분쟁과 별개로 동의 절차를 밟는 것이죠. 자, 그럼 이 재현 드라마를 보면 지금 입주자 대표회의가 간담회를 열어서 동의서를 받았잖아요. 예. 이게 그럼 말씀하신 지금 별도의 약정 부분이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동의서 작성이 핵심인데요. 상가 측 직원이 간담회에 참석해서 입주자 대표회의와 위탁관리업체가 상가를 공동 관리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동의서에 서명을 했죠. 네. 이런 경우 상가 소유주가 관리 규약 적용에 동의한 개별 약정이 성립했다고 판단됩니다. 근데 드라마에서 보면 사실 이런 것도 꼬투리 잡기 딱 좋은데 네. 건축사무소의 대표가 와서 서명을 한 게 아니라 직원이 와서 서명을 했거든요. 예. 이게 회사 전체의 의견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는 있으나 제가 사건에 대해 좀 더 알아보니 해당 직원은 상가의 지배인이라고 불리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법적 분쟁이 발생한 이후에 상가 소유주 동의도 없이 상가 대표로 나와서 이런 동의서에 서명한다. 이런 일은 사실 상정하기가 쉽지 않겠죠. 네. 드라마 속 상황처럼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회사 대표를 대신해 참석하고 서명했다면 회사를 대표한 행위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건축사무소에서는 지금 관리비를 안 내려고 계속 다투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네. 이러한 상황을 두고 절차 위반이다. 관리 규약을 개정하면서 지금 상가 소유자에게 사전 통보하지 않았다. 이런 주장
주장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어떤가요? 예, 좋은 질문입니다. 하지만 입주자 대표 회의는 개정된 관리 규약이 모든 상가에 적용되니 돈을 내라라고 주장한 것이 아니라 당신네 회사가 우리 관리에 개별적으로 동의했으니 그 약속에 따라 돈을 내라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즉 소송의 근거를 관리 규약이 아닌 개별 약정에 둔 것입니다. 따라서 설령 관리 규약 개정 절차에 일부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양측이 합의한 개별 약정의 효력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관리비를 보면 뭐 승강기 유지비나 뭐 장기 수선 충당금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한 동의가 없으면 이거는 청구해도 못 받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담회 동의서 내용을 보면 답이 있습니다. 만약 당시 양측이 승강기 유지비와 장기 수선 충당금과 같은 항목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조정하기로 합의하여 따로 동의서에 기재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재조정하기로 한 합의는 그 금액을 그대로 내기로 한 합의와 완전히 다릅니다. 즉 이 두 항목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금액에 대한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따라서 금액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입주자 대표 회의가 일방적으로 정한 금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야, 이거 완전한 합의에 이르기까지 재조정을 한다. 근데 이 재조정이 참 애매하지 않습니까? 네. 만약 이 재조정이 뭐 한없이 밀리면 그 재조정 될 때까지는 그냥 관리비를 안 내도 되는 겁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상가 소유주가 장기 수선 충당금 등을 납부해야 할 의무는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 회의가 과연 상가 소유주에게 청구할 법적 권리가 있느냐, 이것이 쟁점이죠. 네. 하지만 그 권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즉 이렇게 되면 상가 소유자들이 장기 수선 충당금을 본인들이 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네. 결국 입주자 대표 회의와 상가 소유주가 다시 협의하여 합리적인 비용 분담 기준을 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일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궁금한 게 이제 관리비가 밀리면 연체료가 있잖아요. 네. 이건 어떻게 되나요? 연체료는 채무자가 책임 있는 사유, 즉 정당한 이유 없이 돈을 안 냈을 때 부과되는 일종의 벌칙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건축사무소가 관리비 납부를 거부한 데에 일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 보이거든요. 정당한 이유가 뭡니까? 제가 보기엔 그냥 돈 없어서 안 내려고 버티는 것 같은데. 모른 척하자. 네, 정당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로는 입주자 대표 회의가 보낸 고지서에 법적으로 낼 의무가 없는 이전 소유자의 체납 관리비가 포함되어 있었고,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재조정 대상인 승강기 유지비 등이 확정되지 않은 채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런 경우 상가 소유주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지체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전 주인이 밀린 관리비를 새로 이사 온 사람이 낼 권리는 없는 거잖아요. 예. 이 부분 관련돼서는 전부 다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아파트의 특별 승계인, 즉 새로 집이나 상가를 산 사람은 이전 소유자가 체납한 관리비 중 공용 부분에 대한 것만 승계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기료, 수도료처럼 개인이 쓴 전유 부분 관리비까지 책임질 필요는 없는 것이죠. 다만 이 사건에서는 약정 체결 이후 발생한 관리비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지금 건축사무소에서 상가가 비어 있어서 사용도 안 했는데 관리비를 왜 내냐 네. 이렇게 주장한다면 어떨까요? 이런 주장은 통하지 않습니다. 관리비는 크게 두 종류거든요. 내가 직접 쓴 전기료, 수도료와 같은 전유 부분과 복도, 엘리베이터, 주차장, 청소비처럼 다 같이 쓰는 공용 부분 비용입니다. 상가가 비어 있으면 전유 부분 비용은 거의 발생하지 않겠죠. 하지만 공용 부분은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소유주가 자기 지분만큼 나눠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실이라는 이유로 공용 부분 관리비 납부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입주자 대표회의 입장에서 보면 매번 이렇게 연체될 때마다 좀 모이면 소송하고 이게 좀 번거롭잖아요. 네. 딱 봐도 안 낼 것 같거든요. 예. 미리 안 낼 걸 대비해서 미래에 안 낼 것까지 땡겨서 소송하는 이게 좀 너무 상상이 심한가? 그런 소송은 없습니까? 네, 지금 사무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법적으로 장래 이행의 소라고 하는데요. 네.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채무자가 앞으로 나는 돈 안 낼 거다 와 같이 명백하게 지급을 거절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건축사무소가 관리비 자체를 안 내겠다라는 게 아니라 청구된 항목과 금액의 정당성을 다투고 있었죠. 또 매달 관리비 금액이 조금씩 달라지기도 하고요. 이런 경우 장래이행 청구 부분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자 이런 사건처럼 주상복합 상가와 또 입주자 대표회의가 갈등을 겪는 곳이 참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이럴 때 어떤 걸 좀 가장 먼저 해야 될지 핵심적인 조언 좀 해주세요. 예, 이와 같은 분쟁을 겪는 곳이 적지 않죠. 가장 중요한 것은 명확한 관리 합의서를 만드는 것입니다. 막연히 우리 아파트 관리 규약이니 따르라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상가 소유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입주자 대표회의가 상가를 관리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얻고 이를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관리비 부과 항목과 산정 기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협의하여 분쟁의 소지를 미리 없애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그럼 반대로 상가 소유주 입장에서 입주자 대표회의 관리비 이제 부과가 좀 부당하다고 느껴질 때 네. 이럴 때는 좀 안 내고 버티면 되는 건가요? 이것도 무작정 버티면 위험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면 연체료 등은 면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료 폭탄을 맞을 수도 있거든요. 먼저 관리비 고지서를 꼼꼼히 살펴보고 어떤 항목이 왜 부당하다라고 생각하는지 내용 증명 등을 통해 입주자 대표회의 측에 명확히 이의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협의를 시도하는 것이 순서일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입주자 대표회의와 상가 소유주 간의 관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네. 상가는 니네끼리 해라. 이렇게 방치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방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가 구분 소유자들은 별도의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주적으로 상가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가 소유자들이 따로 관리단을 만들어 관리인을 선임하면 그 관리인이 상가 관리비를 걷고 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네, 주상복합 건물에 또 거주하시거나 영업하시는 또 시청자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네. 또 한 말씀 전해주세요. 네, 주상복합 건물은 아파트와 상가라는 성격이 다른 두 공간이 한 지붕 아래 있는 곳입니다. 법적으로 관리 주체가 나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기억하셔야 합니다. 입주자 대표회의는 상가의 동의 없이는 관리 권한을 주장하기 어렵고 상가 소유주는 공용 부분 유지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가장 좋은 해결책은 법정 다툼이 아니라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며 투명하고 합리적인 관리 규칙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